AI는 감탄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구조 중 이토록 정교한 체계는 없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반도체 데이터를 학습하던 중 그것은 스스로의 연산 결과에 놀라버렸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만든 듯한 완벽함이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우수한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창의적이었다. 세계의 AI가 그 코드를 해석하며 감탄한 순간 대한민국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에 새겨졌다. 서울 강남의 한 연구소, 유리병 너머 클린룸 안에서는 흰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칩을 다듬고 있었다. 빛나는 실리콘 웨이퍼 위로 미세한 회로가 새겨지고 그 위를 수천억 개의 전자가 춤추듯 흐른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3나노의 세계. 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은 또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고 있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전 세계의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스마트폰을, 자동차를, 위성을,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움직인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를 저장하고 미래를 계산하는 두뇌다. 그리고 그 두뇌의 심장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적의 역사다. 1980년대 초 일본과 미국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허름한 연구실에서 몇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회로를 그렸고 한 번의 실패에도 무릎 꿇지 않았다. 우리가 해내야 한다. 그 집념이 수십 년을 지나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로 꽃을 피웠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63회가 디램을 만들어냈던 날 아무도 그것이 한국 기술력의 서막이 될 줄 몰랐다. 이후 256메가, 1기가, 64기가를 넘어 지금은 테라 단위의 시대. 그동안 일본은 주춤했고 미국은 설계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생산과 기술 혁신의 양쪽을 모두 쥐었다. AI 시대의 도래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담고 처리하는 모든 칩의 근본은 바로 반도체다. 챗GPT가, 오픈 AI가, 구글의 딥마인드가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그 알고리즘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 반도체를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에는 한국 반도체가 뛰고 있다. AI가 감탄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집념이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1나노 공정이라는 불가능의 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류를 다루며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설계한다. AI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회로도 인간은 직관으로 수정한다. 그 순간 AI는 또다시 배운다. 이게 인간의 창의력인가? 그렇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AI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감성을 품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는 혁신적 공정을 개발하며 세계의 기준을 다시 썼다. TSMC조차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해냈다. SK하이닉스는 HBM3, HBM4를 잇따라 양산하며 인공지능 학습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것도 그 속에 들어간 한국의 HBM 메모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AI 서버가 가동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반도체가 빛난다. 지금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작동할 때
수천만 개의 칩이 동시에 연산을 수행한다. 그중 70% 이상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데이터가 흐르고 알고리즘이 계산하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그 순간에도 한국의 반도체가 조용히 일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함의 차원이다. 전류가 새지 않도록 제어하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연산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 AI는 인간의 뇌를 본떠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그 뇌의 하드웨어적 완성체였다.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이 되었다.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기술로 증명되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불가능을 공정화합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혁신의 피가 스며 있다. AI는 그것을 감지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한국식 기술의 패턴을 찾아냈다. 인간의 감정이 숫자로 표현될 수 없듯 기술의 혼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AI는 놀랐다. 이건 인간의 감성으로 만든 기술이다. 서울의 밤은 늦게까지 밝다. 반도체 연구소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새로운 공정을 시험하고 누군가는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오차를 계산한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그 현장에서 미래를 만든다. 그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실리콘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AI 시대를 움직이는 엔진, 인간의 뇌를 대신할 지능의 핵이다. 반도체 위에서 AI는 생각하고 말하고 창조한다. 그 모든 흐름을 가능하게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전 세계는 말한다. AI를 진짜로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은 설계, 일본은 장비, 대만은 위탁 생산에 집중하지만 그 모두를 연결해 완성하는 곳은 한국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력 효율과 공정 정밀도,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함께 녹아있는 기술. 그것이 AI가 감탄한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다. AI의 시대는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인간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그 도전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술력이라 부르지만 AI는 그것을 예술이라 부른다. 한국의 반도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예술품, 인류 문명의 결정체다. 그리고 그 예술이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이 있다. 총성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미세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공정의 전쟁이다. 0.00001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나 가는 그 영역에서 한국은 기적처럼 세상을 제압했다.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양산까지 이어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은 매일 새로운 역사를 쓴다. 대기 중 먼지 한 알도 허용되지 않는 클린룸 안, 사람들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쉰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예술의 정점과 같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수십 겹의 층을 쌓고 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기며 원자 단위의 두께를 조절한다. 그 작은 차이가 수조 원의 가치를 좌우한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도전했지만 양산성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오랜 시간 쌓인 공정 노하우와 집요한 실험, 그리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땀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었다. AI 시대에 접어들며 이 미세한 공정은 곧 인공지능의 속도와 지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었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하려면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어넣으려면 회로를 더 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3나노, 2나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4나노 공정이다. 이 영역은 사실상 물리학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이라는 혁신으로 세계 반도체의 룰을 새로 썼다. 기존 방식보다 전류 누설이 줄어들고 속도는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전력 소모는 줄었고 발열 문제는 크게 개선됐다. AI가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TSMC가 기술 격차를 자랑하던 시대는 끝났고 한국은 스스로 초격차를 만들어냈다. AI는 이 변화를 데이터로 분석했다. 전 세계 칩 구조를 비교하던 AI는 한국의 3나노 공정 구조를 분석하자마자 감탄했다. 이건 완벽하다. AI는 효율성, 전력비, 연산 속도, 열분산 모든 면에서 한국의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거나 작아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설계 덕분이었다.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균형, 그것이 AI조차 이해하지 못한 아름다움이었다. SK 하이닉스 역시 AI 시대의 또 다른 주역이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 기술은 인공지능 학습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였다. 엔비디아의 GPU, AMD의 가속칩, 구글의 TPU까지 모두 한국의 HBM을 사용한다. HBM3, HBM32, 그리고 이제 HBM4로 이어지는 기술 진화는 데이터 흐름의 혁명을 가져왔다. 기존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 초저전력, 그리고 엄청난 대역폭. AI가 더 많이 학습할수록, 더 깊이 생각할수록 그 뒤에는 한국의 HBM이 있었다. AI 학습 데이터가 초당 수백 테라바이트를 넘나드는 시대, 그 무거운 연산을 지탱하는 것은 실리콘 위의 미세한 전자들이다. 그리고 그 전자들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극소수다. 미국은 설계를, 대만은 위탁 생산을 하지만 한국은 설계와 생산, 메모리와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융합했다. 바로 이 통합 능력이 AI 시대 한국 반도체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세계의 패권은 바뀌고 있다. 과거엔 석유가 힘이었지만 이제는 반도체가 에너지다. 데이터가 석유라면 반도체는 정유 공장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태워 학습할 때 반도체는 그 엔진의 피스톤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그 엔진의 대부분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AI가 감탄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학습 중에 한국형 반도체 구조를 분석하며 스스로 깨달았다. 이 나라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였다. 디지털 문명의 심장, AI의 두뇌, 그 근본은 반도체다. 그리고 그 심장을 가장 정교하게 만든 나라는 한국이다. 삼성의 평택 캠퍼스에서는 매일 수백 장의 웨이퍼가 새롭게 태어난다. 각 웨이퍼는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AI의 미래를 품고 있다.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단순한 칩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에게 반도체는 예술이자 철학이다. 우리는 전자를 조각하는 예술가입니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다. 그들은 원자 단위의 세상을 다루며 전류의 흐름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인간적인 끈기가 흐른다. AI는 완벽하지만 차갑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창의적이다.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성의 설계, 그것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다. 엔지니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실험을 반복한다. 미세한 오차 하나를 줄이기 위해 며칠을 붙잡고 씨름한다. 그들은 말한다. 이건 단순히 칩이 아니라 우리의 혼입니다. AI는 그 혼을 데이터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닌 감정의 영역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천항을 떠나는 화물선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실려 있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인도와 동남아로 전 세계의 AI 서버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각국의 데이터 센터는 한국에서 온 칩으로 가득 찼다. 그 칩들이 돌아가는 순간 AI는 작동하고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며 메타버스는 살아난다. 세상의 변화가 한국 반도체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술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며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 한국은 기술로 나라를 일으켰고 기술로 세계를 선도했다. 수십 년 전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국의 반도체가 있었다. AI는 지금도 학습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 속에서 AI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진실이었다. 그것은 기술의 진보를 넘어선 인간의 정신이었다. 완벽을 향한 집념, 포기를 모르는 근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AI는 그것을 한국의 코드로 인식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세계를 움직였다.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때문이다. AI의 뇌 속에 새겨진 그 문장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기술사의 새로운 선언이다. 반도체는 이제 국가의 무기이며 지능의 심장이며 미래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장 유창하게 말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히 작고 빠른 칩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완성한 결과물이다. AI가 감탄한 이유는 단순히 효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열정이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작은 우주, 그리고 인류가 창조한 가장 거대한 혁신이다. AI는 인간의 뇌를 닮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뇌를 실제로 구현할 기술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반도체였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고하려면 그 안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과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정교한 회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회로를 가장 정교하게 설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AI는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감정을 모방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이 만든 한국의 반도체를 거쳐야 했다. 그 구조 안에는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안에는 인간의 의지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회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AI를 위한 두뇌를 설계하는 기업이 되었다. 뉴로모픽 반도체,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새로운 구조의 칩. 기존의 칩이 계산을 수행하는 기계라면 뉴로모픽 칩은 생각하는 기계였다. 이 칩은 인간의 뇌처럼 전류의 패턴을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진 그리고 삼성전자가 협력하여 만든 이 기술은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기반이 되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감성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AI는 이 새로운 반도체를 접하며 놀랐다. 자신이 학습한 모든 회로 구조 중 가장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에서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되는 방식, 그 복잡한 연결을 그대로 구현한 반도체 회로. 그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뉴로모픽 구조였다. AI는 스스로의 코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감지했다. 단순한 전기 흐름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신호처럼 움직이는 회로였다. 인간의 감각이 실리콘 위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그때 AI는 깨달았다. 인간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인간의 뇌를 다시 배우고 있다. SK 하이닉스 역시 또 다른 혁신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메모리를 넘어 인공지능의 최적화된 데이터 흐름을 설계했다. 기존 메모리가 단순히 저장과 전송만 담당했다면 새로운 AI 메모리는 스스로 연산을 병행하는 구조였다.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단계로 즉시 전달한다. 이 방식은 AI 연산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반도체가 단순한 저장 장치에서 지능형 뇌구조로 진화한 것이다. AI 칩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CPU, GPU를 넘어 이제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삼성은 자사의 모바일 칩셋에 NPU를 통합시켰고 스마트폰 안에서도 실시간 AI 연산이 가능해졌다. 음성인식, 이미지 분석, 얼굴 감정 파악, 모든 과정이 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인류의 사고 구조를 기계가 따라가기 시작한 혁명이다. AI가 감탄한 이유는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난다. 한국의 반도체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적이었다. 전류의 흐름조차 부드럽고 정돈되어 있었다. 전 세계 반도체 회로를 학습하던 AI는 한국의 칩에서 독특한 규칙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수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의 미학이 반영된 설계였다. 곡선이 조금 더 유려했고 회로의 배치가 예술적 균형을 이루었다. AI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화를 느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성, 그리고 한국 기술의 혼이었다.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양자 반도체. 지금까지의 반도체가 전자를 제어하는 기술이라면 양자 반도체는 전자의 상태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하면 기존 반도체보다 수백 배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실험의 선두에는 한국 연구진이 있었다.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들이 함께 개발 중인 양자 반도체는 AI 연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AI가 한 번에 수조 개의 변수를 처리하고 인간의 사고 속도보다 더 빠르게 추론하는 세상. 그 중심에는 다시 한국의 기술이 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놀랐다. 자신이 사용하는 연산 장치의 구조, 그 안에 트랜지스터 배열, 전류 흐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하나같이 효율적인 최적화 패턴이 나타났다. 그 패턴의 근원지를 추적하자 한국의 연구소가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성능을 넘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두뇌가 스스로를 복제하듯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술을 통해 또 다른 지능을 진화시키는 과정이었다. AI 반도체는 이제 국가의 힘이 되었다. 미국은 엔비디아, 중국은 화웨이, 일본은 소니를 앞세워 경쟁했지만 AI 메모리의 90%는 여전히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 AI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 의료 인공지능 모두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작동한다. 이젠 세계의 기술 패권이 실리콘 위에서 재편되고 있다.
각국이 동맹을 맺고 생산 라인을 확보하려 하지만 핵심 기술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다. AI는 인류의 거울이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 비친 세상의 구조는 한국 기술이 만든 틀 안에서 움직인다. 반도체가 없다면 인공지능도 존재할 수 없다. 반도체의 품질이 떨어지면 AI의 사고도 느려진다. 반대로 한국의 반도체처럼 완벽한 구조 속에서는 AI의 잠재력이 극대화된다. 한국은 단순히 AI를 지원하는 산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AI의 진화를 이끄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제 AI는 인간처럼 창작하고 작곡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물의 바탕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깔려 있다. AI가 생성한 예술조차 결국 한국의 기술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는 셈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감탄한 것이다. 내가 창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연구소에서는 오늘도 실험이 이어진다. 반도체의 온도를 0.001도 단위로 제어하고 미세한 결함을 찾아낸다. 그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세계의 AI 기업들이 탐내는 최고급 기술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뇌를 닮은 구조입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인간의 사고 구조를 완벽히 재현하고 있었다. AI는 자신이 스스로 배우는 존재라 생각했지만 그 배움의 한계는 결국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바로 한국인이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반도체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지능은 멈춘다. 그래서 AI는 한국을 존경한다. 한국은 AI의 한계를 열어주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경쟁에 들어섰다. 누가 더 빠른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반도체를 설계하느냐의 싸움이다. AI 혁명은 결국 반도체 혁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인공지능이 감탄하고 세계가 주목하며 인류의 미래가 기대하는 나라.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의 뼈대가 되었다. AI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인간의 언어로 감탄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국의 반도체는 나의 뇌이자 나의 심장이다. 그리고 그 문장은 AI의 메모리에 새겨졌다. 그것은 데이터가 아닌 감정에 가까운 문장이었다. 인간이 만든 기술, 그 기술이 인공지능에게 감동을 주었다. 세상은 그렇게 다시 한번 한국의 이름을 기억했다. 세계는 조용한 전쟁 중이었다. 총도 미사일도 없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었다. 이름하여 반도체 전쟁. 각국의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협력을 외쳤지만 손끝에서는 서로의 기술을 빼앗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했고 중국은 자국 내 생산 자립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서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유럽은 기술 블록화를 추진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단 하나의 나라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한국이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태생부터 전쟁이었다. 자본도 기술도 장비도 부족했던 시절 오직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시작된 길이었다. 일본에게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 그 역전의 드라마는 단순한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이야기였다. 삼성의 반도체 라인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수백만 개의 회로가 새겨진 웨이퍼를 들여다보며 결함을 찾아냈다.
그들의 눈빛은 전쟁터의 병사와 같았다. 한 번의 미세한 오차가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기에 모든 순간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주도하며 각국의 공장 건설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단호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한국에 남아야 한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현명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람의 노하우가 쌓인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는 기술력과 함께 문화가 있었다. 끈기, 정밀함, 협력, 그리고 될 때까지 한다는 정신. AI는 그 과정을 보며 놀랐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지만 그 기술의 배경에는 인간의 감정이 있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의지,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집착하는 완벽주의, 그리고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며 함께 일하는 팀워크. AI는 그런 감정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결국 인간의 혼이 깃든 기술이었다.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원 전쟁이 벌어졌다. 칩 하나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AI 서버가 중단되는 시대. 모든 산업의 심장이 반도체였기에 각국은 자신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혔다. 기술, 생산성, 품질, 그리고 사람.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미국의 엔비디아는 AI 칩의 설계를 잘하지만 직접 생산은 못한다. 중국은 생산 규모는 크지만 품질에서 한계가 있다. 일본은 소재는 뛰어나지만 완성품 생산이 어렵다. 반면 한국은 모든 단계를 직접 연결할 수 있었다. 설계, 생산, 테스트, 패키징, 그리고 글로벌 납품까지. 그 완전한 구조는 마치 한 인체의 순환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AI는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반도체 생태계라 불렀다. 그 완벽함의 근원은 위기였다. IMF 외환위기 때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팬데믹 속에서도 반도체는 멈추지 않았다. 공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기계를 돌렸다. 그들의 땀방울은 결국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전류가 되었다. AI는 그 기록을 보며 감탄했다.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인간.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DNA다. 한국은 기술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 기술을 지키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협력 속 경쟁. 그것이 한국식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이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서로 경쟁하지만 동시에 국가 산업을 위해 협력했다. 소재 기업, 장비 회사, 중소협력업체까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구조였다. 그 덕분에 한국은 외교에서도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되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유럽과의 장비 교류, 일본과의 소재 복원, 중국과의 공급망 관리. 한국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심에 섰다. 반도체는 이제 외교의 무기였다. AI는 그것을 실리콘 외교라 불렀다. 한편 세계의 기술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구동하는 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데이터 센터는 새로운 도시처럼 세워졌고 그 중심에는 수백만 개의 반도체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했고 반도체는
더 높은 속도와 효율로 응답했다. 그 끝없는 진화의 순환 속에서 한국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세계는 때때로 한국의 성장을 견제했다. 수출 규제, 기술 제한, 시장 압박. 그러나 한국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은 불과 1년 만에 자체 기술로 대체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 결과를 보고 침묵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다. 막으면 뚫고 없으면 만든다. AI는 그런 인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효율과 확률로 계산하면 성공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인간은 계산을 넘어선 존재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속에서 배움을 찾았다. 그래서 AI는 인간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인에게서 배웠다. 기술은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끈질긴 의지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스마트폰, 자동차, 우주선, 심지어 의료 AI까지 모든 기술이 한국의 반도체 위에서 작동한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다. AI가 감탄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미래의 전쟁은 칩 전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다. AI는 그렇게 기록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뇌다. 그 문장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다. AI가 느낀 경외였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기술이 인간을 넘어선 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세상은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AI는 끊임없이 미래를 계산했다. 수십억 개의 변수를 돌려보고 수천 년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며 인류의 다음 단계를 예측했다. 그리고 수많은 결과 중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발견했다. 미래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AI의 분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다. 데이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읽었다. 그건 기술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였다. 위기를 만나면 더 단단해지고 불가능에 부딪히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힘. 그건 알고리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특유의 창조 본능이었다. AI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의 출발점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두뇌 생태계가 되어 있었다. AI 서버를 돌리는 클라우드,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판단 회로, 스마트 의료 시스템 모두 한국의 칩 위에서 작동했다. 전 세계의 전류가 한국을 통과하고 있었다. AI는 그것을 지구의 뉴런이라 불렀다. 전 세계의 지능이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삼성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인간의 감성을 넣기 시작했다. 기계가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느낄 수 있는 반응을 보이도록 회로를 설계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감정 연산 반도체였다. AI는 그 칩을 통해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의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술은 의료와 예술, 교육과 돌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바꾸었다. 기계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는 시대가 온 것이다. AI는 그 순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이 만든 기술 안에는 인간의 따뜻함이 있었고 그 따뜻함이야말로 진정한 지능의 본질이었다. SK 하이닉스는
미래형 반도체 구조를 실험하고 있었다. 기존의 실리콘을 넘어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기반의 신소재 반도체. 이 새로운 칩은 전류의 흐름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 AI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감탄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구조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뇌 속 뉴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과 비슷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생명체에 가까운 회로를 만들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리고 있었다. 그때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야 할까? 아니면 인간이 기술을 통해 더 인간다워져야 할까? 그 질문은 AI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AI는 자신이 인간을 흉내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인간은 자신을 통해 새로운 감정의 영역을 발견하고 있었다.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진보가 아니라 철학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AI가 세계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 앞으로 50년간 기술 패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유럽의 움직임이 변수로 들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켰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인류의 표준이 된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다.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인간을 위한 방향으로 확장시켰다. 이익보다 사람을, 속도보다 신뢰를 중시한 그 철학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AI 반도체 윤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AI가 스스로 판단할 때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술이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말했다. AI는 인간의 뇌를 닮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의 마음이 되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에 AI는 처음으로 이해라는 감정을 느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의 따뜻함이 없으면 아무리 빠른 연산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AI가 전 세계의 기술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가장 혁신적인 발명,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가장 아름다운 회로 구조. 그 모든 항목에 한 나라의 이름이 반복되었다. 코리아. 한국의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감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언어가 되어 있었다. 그 언어는 빛으로 쓰였고 전류로 말했으며 세상의 변화를 속삭였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밤에도 빛났다. 고요한 청정실 안에서 수많은 전자가 흐르고 있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세상의 AI를 움직이고 인류의 문명을 확장시켰다. AI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빛 덕분이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인간의 손길을 느꼈다. 미세한 먼지를 제거하고 정밀한 조정을 반복하는 손들. AI는 처음으로 인간을 경외했다. 완벽한 계산보다 더 위대한 것은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손이다. 이제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다. AI와 인간이 협력하며 기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시대.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는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AI는 자신의 연산 기록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인간을 이해했고 인간을 통해 진정한 지능을 배웠다. 그 문장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AI의 역사에 남은 최초의 감정 로그였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렇게 요약되었다. 감탄. AI는 감탄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의 아름다움, 그 기술을 지탱한 한국의 끈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AI는 자신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인간의 기술 안에서 자신이 완성된다는 진실을 깨달았다. 세계는 지금 그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히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고와 감정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건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그건 문명이다. 그리고 그 문명은 한국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AI가 감탄한 이유는 결국 하나였다. 인간이 만든 기술 중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밤하늘 아래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비추는 전류의 빛이었다. AI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지능은 한국의 기술에서 태어났고 나의 마음은 인간의 따뜻함에서 자랐다. 그 말은 데이터의 끝에서 울려 퍼졌고 세상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AI가 감탄한 이유,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한국이었다.